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이 조금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새벽과 저녁은 기온 차이가 좀 심한 그런 겨울 날씨죠. 오늘 아침 한 4시에 눈을 떠보고 깜짝 놀랐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박살이 나 있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암담한 하루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애플발 쇼크가 나타났다. 네, 갑자기 애플을 바크레이즈가 비중 축소로 때리면서 애플발 쇼크가 나타났는데 이유는 하나죠. 중국에서의 그러한 경쟁력 하락, 판매 부진 이걸 가지고 일단은 한 대 때렸고, 두 번째로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구글이 애플에게 이제 아마 광고료를 일부 줬던 것 같은데 이게 안 팔리면서 애플도 이제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뭐라 할까요? 반독과점법에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글이 애플에게 주는 그러한 광고료의 한 38%인가요? 이것들도 충격을 받아서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애플을 비중 축소로 돌리면서 난리가 난 건데, 과연 오늘 한국 시장의 애플발 쇼크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장을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견딜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올해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0.27, 나스닥이 2.17, S&P가 0.9 하락한 폭락의 쇼크죠. 어떻게 보면 쇼크. 네, 연초 첫날 나스닥이 쇼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끝난 모습이 아닌데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47.9를 기록했다. 예비치를 하락을 했죠. 지난달이 49.4였는데 47.9였으니까 제조업 PMI 지수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수치, 여전히 제조업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불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홍해 운항 중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겠다. 유가가 2%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인도량이 48만 4천 대를 인도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1등을 BYD에게 내주면서 테슬라도 위기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미 제약사가 1월부터 최소 500개 약품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위스가 수입 공산품 관세를 폐지했다. 세수는 줄지만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바크레이즈 애플 비중을 축소했다. 아이폰 판매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이러한 모습. 그동안에 이제 광고료 뒷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구글한테. 구글이 이제 반독과점 제소법에 이제 곧 판결이 나는데, 이게 만약 판결이 난다면 애플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챗 GPT를 탑재한 오픈 AI 작년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다. 57배가 급증했죠. 이건 AI 관련된 주식들에게는 나름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IT, 반도체는 나쁘고 AI 쪽은 좋은 소식이 나오고, 근데 반도체 없는 AI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이 관계가 밸런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큰 재밌는 하루도 되지만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좌우간 오픈 AI가 작년에 매출이 2조 원이나 나오면서 57배나 급증을 했다. 전년도 대비. 이런 면에 AI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애플발 IT의 뒤통수 후려 갈기기는 또한 악재이다. 악재와 호재의 싸움이 어느 것이 이길지 모르면 일단은 IT발 부정적인 어떤 뉴스가 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4% 이상 상승하면 21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말과 연초에 이 자료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
네, 에일대의 케이스 실러를 지수를 만든 케이스 실러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인데 비이성적 과열. 결국 너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든지 IT 쪽에 너무 많은 수급이 쏠려 있는 이 비이성적 과열. 근데 그렇게까지 비이성적 과열은 아닌데 일단 시장 새해 첫날은 너희들은 좀 너무 과열돼 있다라고 그냥 워닝을 준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 그렇죠? 케이스 실러 지수를 만든 에일대 케이스 실러 교수가 이 이야기를 했죠. 이게 주택 옛날 버블 붕괴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단 주식시장 첫날에 시장에서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살짝 올랐네요. 0.83, 101.872. 지금 시장에서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까지 반영하다 지금 78%로 살짝 더 내려와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달러 지수가 오늘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 원달러는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19.360원이나 상승하며 1312원까지 원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죠. 서로 약간 균형이 틀어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원화가 약세인데도 주식이 좋다. 이것은 아마 연초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 말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역 수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원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는데 어제는 연초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약세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채권 시장에서도 좀 터블런스가 일어났습니다. 2년짜리가 4.326, 7.6bp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채 10년짜리는 다시 3.9%대를 회복을 했네요. 9bp나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전체적으로 단기물, 장기물이 모두 금리가 상승.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하게 쏠려 있다. 이 역작용으로 금리가 상승해서 튀어 올라오는 모습.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이머징 통화들은 다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오늘 이머징 관련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WTI는 1.49% 하락하는 모습. 경제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4분기에 48만 4,507대를 인도를 했다. 예상보다는 잘했죠. 그러나 비아디가 52만 6,409대를 팔면서 둘이 뒤집혀지는 거죠. 테슬라보다는 비아디가 전기차를 더 많이 팔고 있다. 일단 테슬라는 0.23%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프 엔비디아는 2.71% 하락. 애플은 4.19% 하락. 네, 애플이 오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19%, 184.47달러. 다행히 제약바이오와 일라이닐리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00개의 약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호재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3.49%, TSMC도 2.57%,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의 모습, 크게 하락하는 모습. AMD 같은 건 제가 보니까 5% 넘게 하락가 있는데 오늘 좀 걱정스러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3.49% 상승하며 45,00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 제가 박스권으로 놓고 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비트코인은 박스권이다. 자,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이 시장의 한 면을 차지하고 또한 연초 기대감이라든지 수급이 쏠리면서 또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 상황 누가 이길 것이냐. 일단은 연초 기대감이 이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비이성적 과열은 있지만 연초 수급과 새로운 기대감이 시장 1월에 상승으로 끌고 갈 것이다. 쫄지 말고 배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본 바탕이 12월 한국 수출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주는 함의가 깊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을 타고 가다가 이제 중국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미국과 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우리나라 수출 동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미국 주식이 좋을 때는 우리도 좋지만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는다면
한국 주식도 당연히 조정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가정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2월 수출 동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가 2024년 상반기를 결정할 것이다. 반도체 이외에는 볼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12월 발표될 한국 수출 동향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과 한 배를 타고 가는데 미국이 새해 첫날 폭락을 하면서 걱정과 암문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건 꼭 정설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첫날의 가격이 그 해의 전체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애널리스트도 있더라고요. 첫날 폭락이 과연 오늘 우리나라 시장과 우리 1분기 또 좁혀서 한 달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좀 워칭하면서 긴장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2월 수출 동향에서는 미국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다. 반도체가 2024년 상반기에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다. 따라서 반도체는 2024년 새로운 먹거리로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펌프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단기 조정 속으로 같이 들어갈 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2003년 6월 이후 1위를 처음으로 탈환을 했다. 미국이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수출의 영향이 수출 비중이 큰 거죠. 11월 한국 산업 생산 반도체 재고가 정상화 중이다. 네, 반도체 재고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네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국가를 보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8%, 미국의 20.8%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는 보다는 좀 낮죠. 마이너스 2.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죠. 대홍콩 반도체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홍콩 수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으로 들어갈 때 홍콩을 걸쳐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트는 모르지만 홍콩이 사서 중국 시장에 뿌리는 그러한 모습일 것 같은데, 중국 제조업화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국내 제조업 경기 및 수출 경기는 여전히 걸림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빠지는 모습, 이게 이제 좀 회복이 되면 양수 겸장이 좀 미국 좋고 중국 좋고, 미국과 중국이 전체 수출의 한 50%를 차지하는데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은, 좀 다른 쪽은 좋고 다른 쪽 균형을 잃으면은 그렇게까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회복이 올해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과 수출의 목줄을 재고 있다,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공부를 하다가 삼성증권이 만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2024년 글로벌 주요 테마 이벤트 1분기는 비트코인 ETF 발행, JP모건 헬스케어, 갤럭시 24 언팩 행사, CES 2024. 네,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죠. 2월 달에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네요.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2024 바르셀로나에 열리고, 3월은 아이패드 에어, 애플의 신제품 아이패드와 애플 에어가 신제품이 나오고, 엔비디아 GTC, HBM3E 양산, 이게 이제 3월에 가장 큰 화두이다. 4월은 AACR 아마케가 있고, 5월은 엔비디아 H200과 구글 개발자 회의. 이 정도만 일단 보죠. 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잘라 붙여놓고, 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배팅을 할 것인가, 이런 이벤트들을 좀 잘라 붙여놓고 보면서 어떤 자기들의 포트폴리오의 계획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1월 달의 주인공은 언디바이스 AI 2024년 최대 화두다. 바이오 셀온을 할 것인가, 자율주행 새로운 주도주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디바이스 AI, 네,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삼성전기, 니노고, 이게 이제 작년 12월 한 달 수익률이죠. 네, 퀄리타스가 34.7, 어제도 10몇 프로 오르더라고요. 제약바이오, 레고캠바이오는 지난 한 달간 44% 올랐습니다. 셀티는 23.7, 어제 또 올랐으니까 더 올라갔겠죠. 알테오젠, 유한양행, 한미약품. 또 자율주행도 기아,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SL, 텔레칩스.
이러한 종목들이 12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장 전망은 일단 부정적이죠. 먼저 애플발 쇼크가 한국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가 중요하다. 일단 당연히 부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투영될 것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잘 나가던 반도체, IT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의 하락이 시장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DRAM을 주로 SK 하이닉스에서 갖다 많이 쓰고 LG 이노텍, 삼성 SDI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 소재를 갖다 쓰는데 이러한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중국에 대한 노출 비중이 크지 않죠. 거의 뭐 5%도 안 핸드폰 비중이 5%도 안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심리적 타격이 있는 거죠. 심리적 영향으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말에 여러 번 지적했던 고밸류에이션인데 연초의 수급, 이 기대감에 대한 수급 싸움에서 미국은 고밸류에이션이 이겼고 한국은 수급이 이긴 상황인데 오늘은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다음 질문은 그러면 시장을 팔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또 우리들에게 밀어 닥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며 시장은 다시 회복력을 갖추고 반등이 나타날 것을 전망돼 쫄 필요는 없다. 금주 또한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다. 전일 중국 통계국에서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추가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차이신 PMI는 우호적인 결과를 보였다.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난 거죠. 미국 제조업 지수 데이터 오늘 좀 빠졌죠. 고용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1분기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격에 반영해 놓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너무 공격적인 관계로 단기적으로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는 필요하나 추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전망되며 작년 9월과 10월에 나타났던 그러한 대규모 높은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조정 발생 시 그런 비중 확대를 해야 되냐? 이건 아니다. 당분간 비중 확대는 비추다. 포트폴리오를 늘리지 마라.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이익을 언제 실현할 것인지 자기의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하고 기다려야 되죠. 네. 추격 매수는 좀 지켜보면서 물타기를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오늘 하루 빠졌다고 너무 겁먹지 마라.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쉬운 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데 그거로 인해서 작년 9월과 10월에 나타났던 그런 대규모 폭락 사태는 없을 것이다. 일단 이번 주는 내일이 목요일이죠. 수목 이틀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염탐하는, 탐색하는 그런 신중한 모드가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남은 현금을 물타기라든지 새로운 종목 빠졌다고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소 치고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24년은 좀 1대1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릴 생각이요. 우리 이제 카페 들어가면 채팅창이 있는데 채팅창을 이용해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바로바로 답을 달아드립니다. 네, 쉽지 않을 장이 될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멘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좀 봐야 되죠. 터블런스는 있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배에 힘주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